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홍정욱 테마. 이제 많이 애매해졌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게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게 윤석열, 그리고 홍정욱 테마였는데, 아쉽게도 홍정욱 테마는 애매했던 상태에서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차트와 전망 체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는 뭐 더 볼 게 없습니다. 홍정욱 본인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나 각종 의문들이 설레발을 쳤지만 결과물이 없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확정시했고요. 이제 홍정욱 테마로 대장주 역할을 보였던 게 KNA죠.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잘하면은 요 본전 수준에서 버티는 거고, 현재 라인이 1300원이죠. 1300원 언저리에서 버텨주냐, 아니면 다시 한번 1100원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해 주느냐 차이인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정욱 본인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월에도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딸내미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기소가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세가 나왔던 것이고,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으니까 실망 매물이 지속이 됐던 거죠.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나 당의 입장 표명도 없었고 본인의 입장 표명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결과물, 그리고 시장 상황 역시도 하락세를 부추겼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셨을 거고 손절하셨을 건데 보란듯이 반등을 시킵니다. 터무니없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추기면서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KN에만 나타났습니다. 개파락했던 폭을 완전히 메우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구조. 본인에 의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 황교안 타인의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술적 반등에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기술적 반등 자체는 유효한데, 고려산업의 주체가 개파락 부분을 메우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번 시세는 KNN 기술적 반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고, 고려산업이나 디지털조선 2등주들한테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 디지털조선은 그래도 매수세가 좀 크게 따라붙어주면서 개파락 자리까지 근접을 했었네요. 하지만 전고점에서 고스란히 밀려버렸고, 2등주들 디지털조선이나 고려산업은 추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KNN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라인을 못 넘는다라는 게 확정이 지어졌어요. 계속 이 박스권 간간히 1350원을 넘어주면서 1400원에 근접하는 흐름, 혹은 14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건데,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비중 완전 청산, 전량 청산의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사실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나마 높은 가능성은 이제 1300원 언저리에서 놀아줄 때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의 시세를 취해본다라고 하면은 1100원 이하에서 노려보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 요 내용을 저는 분명히 12월 달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1100원 구간에 오게 될 것이고, 이때 사게 되면은 단가 조절과 함께 탈출 기회가 올 것이다.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 자리예요. VIP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다 끝내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기서 끝냈습니다. 결국에는 A에서 한번 끝내고 B에서 한번 끝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함께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끌고 왔었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손절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뻔히 보이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앞으로 더 달라질 사안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인데, 주가는 결국에 주인이 기대감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된 후에 기대감을 소멸시키면서, 아니죠, 기대감을 소멸시키기 전에 미리 차익 실현, 탈출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 패턴에 뻔히 당하게 될 것인데, 부디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을 대략적으로도 그어보시고 상단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자리에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매수하려면 박스권 하단부 요런 자리에서 노려보셔라. 홍정욱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종로 출마는 이번에 황교안이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대체제로 민주당 텃밭에 던져지는 인물로 사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목의 주인들이 한 번 더 부추기면서 고려산업이나 디지털조선의 탈출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KNN 그리고 고려산업 마지막으로 디지털조선까지 세 종목의 주인이 각각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도 다를 것입니다. 즉 대장도 교체될 예정인데 대장이 교체된다라고 해서 이전처럼 진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큰 시세 보면서 이 종목을 노리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인물의 테마주로 엮이게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가능성이 낮지만 그 정도까지는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고 요 사안 참고해 보시면서 나중에 추후에 공략해 보셔라. 뭐 디지털조선 요 박스권인데 충분히 이 갭자리 메우고 3,000원 고가 도전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2번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직 총선 4월까지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3월 내에 한 번은 또 한 번은 2,600원에 도전해주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궁금함은 그냥 궁금함대로 남겨둘 것이고 어차피 결과물은 확정돼 있으니까 차트대로 보자. 여러분들도 차트대로 보셔라. 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고려산업도 잘 보이죠? 언제든지 다른 테마로 환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비주류 테마들 노리지 마시고 제가 진행할 때 메이저 테마들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손절하고 넘어오셔도 충분히 손실 만회하고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오세요.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창 재질을 같이 공략하고 있고 정리도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죠?